클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더럽히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작업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란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의식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각한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는 일을 시작한다고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벨에 이름을 적어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외부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이상적인 라벨링 방법은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 확인하고,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옷을 입는다. 손을 뻗는다. 뻗고 있다. 오른팔을 넣는다. 넣었다. 왼팔을 넣는다. 넣었다. 같은 식입니다. 바깥을 걸을 때는 지금부터 걷는다. 걷고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신호를 본다. 멈춘다. 서 있다.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식으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라벨링에 익숙해졌다면 시험 삼아 5분 동안만 나는 뭐뭐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않고 연속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방 정리라면 잡는다, 옮긴다, 놓는다 정도의 단순한 라벨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제대로 했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텐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확인에는 적지 않은 주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확인에서 떨어져 침묵하고 맙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단순한 사실조차 계속 확인하지 못합니다. 평소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잘 빠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선명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침울해지는 마음의 얼룩을 한층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번쯤은 진지하게 라벨링 모드에 도전해 봅시다. 사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외에는 항상 말로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모든 단어를 꼭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했다, 다음에 할 것은 이라고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각하는 것, 즉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씻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점차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선명해졌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상쾌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라벨링을 바깥이 아닌 안쪽, 즉 자신의 마음에 적용해 봅시다.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차분해질 수 있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먼저 다음 3가지 단어로 마음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탐욕, 욕구 과잉인 상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한다. 분노, 불쾌를 느끼는 상태, 화가 치솟고 있다고 자각한다. 망상, 머릿속에 단어, 소리, 영상이 떠도는 상태, 망상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 3가지를 꼽은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3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되는 괴로움이라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응은 이 3가지입니다. 반응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이건 탐욕이다. 이건 분노다. 이건 망상이다 라고 확실히 자각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은 사라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응과 이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반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망상입니다. 망상을 가장 먼저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망상이야말로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망상이란 뭔가를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그려보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등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생각이 망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나 공부로 머리를 쓰는 것도 망상이냐고 묻는다면 반응의 종류로 따지면 그것 또한 망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망상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씻어내야 할 대상은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망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잡념이 머릿속에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망상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쉽기 때문입니다. 망상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혼자서든 누구와 같이 있든 집에서든 밖에서든 심지어는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망상이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 마음이 또 다른 망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망상을 라벨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스로 방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망상을 한 거구나 라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서 있다, 걷고 있다, 숨 쉬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상 상태를 자각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이나 잡념투성이었던 상태로부터 쑥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탐욕이란 지나친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다. 그 사람이 뭘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욕구에 사로잡혀 불만을 느끼거나 초조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탐욕이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중간하게 머리가 좋아 쓸데없이 망상을 잘합니다. 그런 망상이 자극제가 되어 욕구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망상은 하기 쉽고 제한이 없습니다. 망상할수록 더더욱 갖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분노란 불쾌를 느끼는 마음 상태입니다. 분노로 뭔가를 부정하면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나의 분노는 정의로움의 발현이다. 같은 생각이지요. 인정 욕구가 작동해 자신이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 화를 계속 내게 되지요. 결국 모든 것은 망상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마음에 솟아난 감정과 새겨진 기억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붓다가 전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식이라는 에너지를 더욱 세세히 이해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메시지입니다. 말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욱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마음을 한층 더 깨끗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해하기라는 말을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반응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로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만 인식합니다. 눈앞에 과일이 놓여 있다면 과일이 존재한다고 아는 것, 보인다는 것을 아는 것. 무슨 맛이 날까? 맛있겠다. 와 같은 반응으로 더는 들어가지 않는 것. 이처럼 아는 데서 그치는 마음가짐을 이해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식 사용법을 붓다는 사티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사티, 즉 이해한다는 마음 사용법의 궁극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마음의 얼룩이 날아갑니다. 이를 깨달음이라고 부르는데 이해의 궁극에 도달해 모든 고뇌로부터 해방된 마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을 씻을 때는 눈을 감고 물의 차가움, 쌀알의 감촉을 보는 것입니다.
감각에만 의식을 집중하고 망상을 섞지 않습니다. 그러면 쌀을 씻기만 해도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먹을 때도 마음을 다해, 즉 사티를 최대한 작동시켜 먹습니다. 입에 넣은 음식물의 촉감, 맛, 온기를 눈을 감은 채로 주시합니다. 맛있다, 감사하다고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습니다. 삼키고 맛이 사라진다면 다음 한 숟갈을 뜹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업들은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컴퓨터를 할 때조차 손을 사용하죠. 일하기 직전에 또는 일하는 도중에 눈을 감고 어둠과 손가락의 감각만이 보이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감각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 다음 사고 모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의식을 나누어서 쓰는 것입니다. 의식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시도만으로도 꽤 선명하고 또렷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